글자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을 새기며 세상 단 하나뿐인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장을 비롯한 모든 인장이 그의 손을 거치면 하나의 예술로 탄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장공의 1호 명장 최병훈입니다. 도장은 물론 나라의 표지인 옥새를 비롯한 관인, 그리고 새기는 이의 개성이 오롯이 담긴 정각까지 섭렵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장공예 명장. 최병훈 명장의 처음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북구. 평범한 도장 가게가 아닌 마치 작은 전시관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나무나 돌, 금옥 등의 전자로 인장을 새기는 정각을 제작 중인 그. 정각은 재료와 더불어 자유분방한 표현이 특징이라는데요. 이 돌은 가지고 다니려면 무겁기도 하지만 떨어지면 부수거져 버려요. 철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탁상 위에서 놓고 쓰는 건데, 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책상 위에다 놓고 자기 흠취로운 글자를 새겨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나 시를 쓰고서 그 쓰던 것이 전각예술이라고 그래요. 이거 소리가 안 나면 새기지 않고 도장을 긋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이 칼끝을 보면서 칼끝에서 담과 동시에 하나 뚝 기야 이게 간다. 이게 일자로 반드시 간다. 이게 선을 새길 수가 있다.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인장 예술이지만 그 과정만은 쉽지 않은 전각. 자유로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예술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그에 따른 기본기가 두터워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예술이라고 그러지만은 기능적인 측면을 완성한 다음에 예술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전각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능적인 기본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갖다 그려놓고 그놈을 긋다 보니까 죄 뜯어놓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이 새겨놓고 나면 글자가 우들투들해지면은 예술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라고 우들투들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제는 칼로 갖고 글자를 새겨도 균형과 미를 다 맡은 다음에 가해를 건드려서 일반인들이 못 알아차리게 멋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와야 되는 거죠. 다양한 재료에 따라 그만의 예술 세계는 두드러지되 기본적인 균형의 미는 잃지 않는 최병훈 명장의 정각 작품들. 이런 미학을 지녔기에 그의 전각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이 중 유일무이한 작품도 있다는데요. 이 인장은 제 인장인데요. 전주 출시 목사공파 26세 손 병훈 지인이라고 이 도장을 새겨놓고 보니까 내가 내 도장이면 되어버려서 안 돼서,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시조에서부터 26대까지 내려가는 동안 쭉 그 가승을 새겨서 손자까지 새겨 넣어 보니까 하나의 족보가 그대로 나타나면서 내가 하는, 그래서 이거 이름을 세손인이라고 붙여놓은 도장이에요. 이 12지 신상 도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오전 오후에 정오가 표시되어 있고 자정이 되어 있죠. 요거는 시간 표시고요. 요거는 동서남북 방위 표시예요. 그래서 좌측이며 신상을 12가지 신상을 그대로 새겨 넣고 가에는 글자로 조정하는데, 이거는 12지 신상도를 그 도장으로 하나 만들어 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돌이라서 3번 정도 파서 이 깊이를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디자인을 투명지에다가 한 20번 그린 걸 알아요. 그래야 두 번째 할 때 옷의 색깔, 방향 이런 것들을 잡아야 종을 잡고 거꾸로 새기기 때문에 그래서 꽤나 노력을 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도장리를 시작하고 다양한 인장을 만들며 연구하고 정진해 온 지 어느덧 반백년이 넘는 세월. 하지만 그의 첫 직업은 손글씨를 쓰는 필경사였답니다. 군대에서도 표창장을 받을 만큼 두각을 드러냈지만 인쇄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살 곳이 좁아져간 필경업. 그 무렵 지인을 통해 도장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죠. 필경사에서 도장으로 바꿔보니까 필경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이 써놓은 글씨를 그대로 뺏겨야 되는 역할이라 손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힘이 들었던 것인데 이건 놓고 글자를 새겨보니까 새길 때마다 글자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데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져서 거기에 심취되어서 인장이 더 재미있는 직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의 창작의 기회가 되고 글씨를 쓰는 것은 억지로 써서 먹고 살게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도장 새기는 게 힘껏 재미있었다고 보면 돼요. 흥미롭고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지만 도장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던 당시, 그 편견을 깨기 위해 각종 미술대전에 참가해 다양한 인장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그입니다. 그 집념과 열정은 그를 국무총리 표창장까지 받게 했고 국내 최초 인장공예 명장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했죠. 명장이 되고 나서 조선일보에 방성훈 사장이 저를 취재를 왔어요. 그때든 며칠 되고 나서 그 기사가 나오니까 사흘 동안 거의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거의 보면 학자들 아니면 의사, 변호사들인데 그 도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명장까지 됐느냐, 축하한다, 고생했다고 격려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 후로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손님은 어디서 왔느냐, 뭐 보고 왔느냐, 내 손하고 내 말초신경하고 칼끝을 보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걸 남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명량되고 나서 종업원을 없이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문도 닫게 될 정도로 바뀌었죠. 명장으로서의 명성과 함께 작은 도장에도 신념을 담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그. 그렇기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꽤 많답니다. 아이들이 커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주택도 사게 되고 이래서 손으로 새긴 게 부모한테 이렇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네. 도장이 갖는 의미는 인쇄와 달리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기에 늘 신중해야 한다는 최병훈 명장. 독특한 도장을 쓰면서 자기는 꼭 필요한 데만 찍을 수 있는 도장이라면 제가 해드리는 게 맞고, 그냥 그게 아니고 재수 있고 좋은 거라면 재수 있고 좋다는 데 가서 새기셔 받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쓰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촌스러워요, 그냥. 아유, 다 특이한데요. 네. 누군가는 도장 하나 만드는 것에 무에 그리 힘을 주냐 하겠지만 의뢰한 손님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을 다하는 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거쳐 쓰임새를 상세히 묻는 거죠. 아이가 갖는 첫 번째 인감 도장이고,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기계로 이렇게 파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손으로 판 도장이면 아이가 평생 자기가 부모님의 선물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긴하게 잘 사용하길 바랄 뿐이죠. 부모로서요.
예. 도장은 찍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인영이라고 그래서 도장이 도장인자에다가 빛을 영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도장 찍어 놓은 것은 결국에는 인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인영이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진부를 가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고 나면 자기가 행위를 했던 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새겨진 도장을 쓰는 사람은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에다가 찍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새겨준 도장을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손해를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항시 갖고 작업하고 새겨드리고 그래요. 작업 하나하나마다 온 마음을 쏟는 그의 철학은 재료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를 공수해 직접 소금물에 삶는 최병훈 명장. 이 과정을 거쳐야만 오래둬도 좋은 도장이 탄생한답니다. 이걸 채취했을 때 이 속에 벌레가 알을 낳고 갈 수도 있고 해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끓이면 해충도 잡고 이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나무 속에 있는 진을 빼기 위해서 소금물을 넣어서 삶아서 오랜 동안 그늘에다 두면 여름에 장마철에는 요 자체가 이렇게 이끼 끼듯이 청태가 끼었다가 말랐다가 수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몇 년 지나서 그 털어진 것, 갈라진 거 다 빼고 안 갈라진 쪽으로 재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껍질이 잘 벗겨지면은 상당히 잘 건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짧게는 2년에서 3년, 보통 5년에서 6년 동안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 두고 귀히 말리는 나무들.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들이지만 인장이 갖는 의미에 비할 바는 아니랍니다. 옛날 방식을 쓰는 거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어떤 일을 행사할 때 쓰는 데 대해서 그 귀중하게 쓰고, 또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 때문에 제가 해주는 도장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수 있고 잘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성 없이는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심성을 담는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삶는 거 귀찮고 이런 건 없어요. 재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성을 담아 훌륭하게 말려진 나무에 글자를 새기기 전 그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수 붓글씨로 디자인을 하는 건데요. 이건 말하자면 그냥 집을 지을 때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처럼 안방은 여기, 주방은 여기, 여기는 화장실, 여기로 가서는 아기방, 이걸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집이 아담한데 밖에가 허전하더라. 그러면 울타리를 세울 때 얇은 거를 세울 거냐 장막을 세울 거냐 이걸 세워 놓음으로써 그 집이 어울리는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전통 서체들을 밑거름 삼아 최병훈표 디자인을 완성시켜간 인장들. 이런 작품의 탄생 뒤엔 직접 발로 뛴 피나는 노력이 있었답니다. 무려 130개가 넘는 도장포들을 찾아가 기술과 노하우를 살폈고 고문헌에 나온 작품들을 새겨보면서 실력을 연마해갔죠. 글자 안에 지혜까지 익히며 인장에 빠져 살았답니다. 도장을 하려다 보니까 글자만 나오게 파는 것까지는 영업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니까 됐는데, 도장을 잘하려고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상들이 해놓은 건 유물로 남아있는 게 그냥 유물이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슬기와 지혜를 그 당시에 최고로 좋았던 것을 거기다 담긴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야, 문자 이전에 그림화시키는 그 방식이 대단한 실력이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빠지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뒤만 쫓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자신만의 디자인 순서를 구축한 최병훈 명장. 첫 번째로 배치를 하고 다음으로 글자 사이에 자간을 맞춘 후 우물 정자를 연상시키며 격간을 맞춘답니다. 배치를 할 때 요걸 좀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요걸 조정을 했다고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글자를 간격을 갖고 조정을 한다 해서 이거는 자간이에요. 자간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양이 새겼을 때 어떻게 나올 건가 추상을 못하게 될 때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는 뭐냐면 요 간격은 유지하되 격간이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잖아요. 그것을 좁고 넓게 해가지고 좁은 데하고 넓은 공간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 글자를 새기지 않고 이렇게 디자인을 꼭 하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답니다. 귀히 사용되는 도구인 만큼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여기에서 오자나 탈자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글자를 익힐 수 있고 하는 시간을 안 들이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하다 보니까 전부 글자를 오자를 낼 수밖에 없죠. 선생님도 이 글자는 또 모르니까 그냥 들고 가고. 그래서 그릴 때 미리 머릿속에다가 이걸 하면서 염두에 낼거를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길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어지죠. 바로 그가 평생을 단련해온 기술인데요. 나무를 이기고 글자를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각도처럼 쓰는 게 아니라 끝에 요 모서리 요 모서리 갖고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잃어도 가는데 그냥 되면 삐뚤빼뚤해지니까 지렛대를 대가지고 지렛목에서 바위를 떠내는 형태로 해서 떠내가는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를 터득이 안 되면은 숙련이 안 되면은 도장은 새길 수가 없어요. 삐뚤빼뚤하니 글자가 다 떨어져 나가서 못 새겨요. 한평생 해온 작업이지만 한순간도 자만하거나 나태한 적 없는 그. 언제나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글자 한 획마다 성심을 담는 최병훈 명장입니다. 새기는 걸 주근주근히 마음 놓고 편안하지만 하루 정도도 작업을 해야 제대로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뺄 수가 있죠. 근데 새기는 사람은 사실은 하루 했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말초신경하고 손하고 같이 가서 움직여주면서 마찰로 가지고 새기고 있기 때문에 심성을 담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대충 해서는 그 심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든 도장은 나 평생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로 서체를 골라 기계에 넣으면 도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세상. 하지만 이런 도장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겠죠. 나는 하나의 작은 예술이지만 1.5cm 안에다가 그 디자인을 낼 때 크게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글자가 넉자지만 1.5cm 안에다 줄겨 서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아주 넓은 영역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마음속으로 축소해 가지고 1.5cm 안으로 줄거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거를 하고 있지만 큰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어떤 예술 작품처럼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간에 큰 예술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인장을 새기는 최병훈 명장. 진심이 담겼기에 그의 인장에선 늘 빛이 납니다. (13년) 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좀 더 편히 작업을 하게 됐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세평 남짓한 작은 도장 가게에서 일해온 그.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야, 오랜만이네.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 네. 어떻게 할머니?
좋지 뭐 그냥. 오랜만에 옛 동료를 찾았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말이에요. 제가 이 옆 저쪽에서 30년을 인양을 했는데 30년 그 전부터 인장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같이 공부하고 자격증 때도 같이 하고 동료이자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고 40년 이상 같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옛 도봉구청 앞 도장거리는 동료들과 그의 청춘이 녹아있는 자리. 숱한 나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해 가며 참 열심히도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예전에 전기도 있지만 작품 하고 싶어서 애를 썼던 때 아니에요. 그때 같이 그보다 작품 서로 품평이하고 이러던 때예요. 그때. 근데 이때는 도장이 참 재미있었다고 그러고 같이 다른 건 별로 재미없는 도장은 재미있었죠. 어떻게 보면 다닥다닥 붙은 거리에서 경쟁업체로 지냈을 법한 사이. 하지만 누군가 이기려 들기보단 함께 발전하고자 애썼던 마음들이 더 컸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하지만 마음이 서로 통해서 여기 5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서로 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거나 이 제안자가 이제 우리 최명장이었어. 그래서 그 친목회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하고 마음속으로는 뭐 혹시 뭐 경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거 없이 아주 지금까지 뭐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같이 죽어요. 기술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향상이 됨으로써 이쪽 가면 좋다 해서 다른 사람이 몰려와야지 우리가 찾아가면서 기술을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젊음을 바쳤던 일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한 최병훈 명장입니다. 그래서 더욱 독창성을 기르는 그죠. 좀 씁쓸하죠. 지난 자 없어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장이 안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쓰여지고 있는데 전산화 모든 게 IT로 바뀌어버린 바람에 모든 문서에 사용되는 도장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온라인으로 통한 금전거래 내역에 쓰던 도장들이 없어져 버렸고 또 봉급수령이라는 모든 수령해서 증거로 남는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버리니까 도장이 줄어든 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강좀 허전하긴 하죠. 저기서 저렇게 8사람이서 모여서 아침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사라져가는 인장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그가 매일 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끊임없이 인장의 역사를 살피며 공부하는 건데요. 기술은 기본이고 그와 더불어 글자 모양의 변천사까지 훤히 꿰고 있는 그. 예서와 전서의 변형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옛날 거고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글자는 한문 문학과에서 나온 거라서 우리나라 책보다는 중국 책에 의존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만들었고 한국 사람들은 이 서적을 지금 만들질 않아서 전무한 상태예요. 저희같이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문헌상으로 해결은 어렵고 글자 한자를 봐가지고 어떻게 변형됐나 변경 사항 같은 것을 알아보는 것까지가 거의 다예요. 유년 시절 서당에서 익힌 글과 상경의 일을 배우며 서예학원에서 어깨너머 배운 것을 초석 삼아 50년의 세월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온 그가 인장공의 명장이 되기까지 그간의 노하우를 담아 후대에 보기 쉬운 인장기술책을 내기 위해 최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책을 보면 중국 책을 보면 중국 글자라 제대로 읽지를 못하니까 그림만 보고 옮겨와야 되고 또 한국에 있는 인장이나 전각을 새기는 기법책을 보면은
중국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본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해보고 평생을 해봤는데 나하고 좀 안 맞는 게 좀 많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 시점에서 해어놨던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서 조그만 책으로 남겨놓고 죽고 나면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편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인장의 세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그가 꾸준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장에는 넉자가 하나같이 보이려면 선과 선에서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짝에 가서는 여기서 본 대로 이렇게 일자가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여기서 가서 여기서 맞춰줄 거 아닙니까? 이거 내려서 다시 가서 선에서 이 선에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바로 배우고픈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제자로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인장이 미술 분야에서 더욱 인정받길 바라며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하고 있답니다. 지금 출품할 작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품할 그 명제를 가지고 한자 한자 문자가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자전을 보고 검색하는 과정이에요. 검색한 걸 가지고 약간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인물을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꼭 잊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글자의 뿌리와 역사를 올바로 알고 기교가 아닌 기본을 중시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심어줬고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대부분 수년간 함께하며 실력을 성장시켜가고 있답니다. 온 정성을 다해주고 가르쳐주니까 우선은 그 점에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정각 자체가 굉장히 그냥 본래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갖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본을 가장 중시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자를 파는데 한 1년 가까이 허비를 했거든요. 그 일자를 똑바로 파는 방법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발전도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본인 또한 배울 것도 익힐 것도 많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평생 이루고픈 큰 포부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낮에는 돈을 벌어서 자식을 가르치고 또 생활을 하고 술을 못 먹은 탓도 있지만 밤에는 옛사람들의 흔적을 삼아서 벗삼아서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도장이 한 1000여 개 된다고 보면 이것을 어떤 기관에 기증되어서 전시관이 생기고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다면 200년이나 100년 후에 내 손자가 가서 할아버지의 채취를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가 큰 바람이지 다른 건 없죠. 누군가는 그의 직업을 등한시 여길지 몰라도 그에겐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천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쉬지 않고 노력했고 최초의 타이틀에 걸맞는 명장이 될 수 있었죠. 최초라는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새로운 개척지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현대 감각의 재질과 또 도구와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문양으로 현대식으로 탄생해 내릴 때 새로운 작품이 되고 최초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최초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고 학문에 정진하는 그가 새기는 인장의 크기는 엄지손톱보다 작을지 몰라도 그 깊이는 무한히 깊습니다.